안녕하세요. 고단했던 하루의 안식처가 되어줄 책 읽어주는 남자, 책 읽는 연구원입니다. 지금 저는 타지에 출장 나와 있습니다. 출장 와서도 영상 꾸준히 올리겠다고 다짐했는데 막상 타지에 와보니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너무 많더라고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기존에 사용하던 걸 못 쓰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편집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있어요. 영상 올리겠다고 캐리어에 마이크랑 책을 담아서 오는 바람에 정작 필요한 옷을 별로 못 챙겼습니다. 당분간 몇 가지 옷만 입게 될 것 같은데 같이 출장 온 동료분들께서 못 알아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릴 책은 너의 안부를 묻는 밤이라는 책입니다. 책 표지가 너무 이뻐서 고르게 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책 표지뿐 아니라 전체가 다 이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아기자기한 사파들이 많이 있어서 소장을 추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문장이 참 많이 있는 책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민석 작가님의 너의 안부를 묻는 밤. 사랑할 때 우리는 그렇게 모질게도 서로를 사랑했다. 너의 행복이 그 자체로 나의 행복이고 너의 치유가 그 자체로 나의 치유더라. 너를 위해 사는 것이 내 행복이더라. 걱정하지 말고 설레어라. 사람을 못 믿겠다며 다시 사랑 따윈 안 하겠다는 얼어붙은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녹일 수 있을까? 걱정 반, 행복 반, 감사한 고민으로 밤을 지새운다. 당신과 처음 만나는 날, 처음이란 시간이 선물하는 설렘과 떨림, 어색함이 공존하는 공기를 마음껏 만끽하며 카페로 향하는 길. 당신의 눈을 보며 대화를 이어가고 길을 걸을 때 당신이 나를 보며 입가에 미소를 띠면 나는 설레는 마음을 삼키고 과감히 손을 잡고 싶다.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오로지 둘만의 대화를 이어가며 행복한 표정인 너에게 행복을 더해주기 위해 미리 준비해온 꽃다발을 건네고 싶다. 그렇게 너에게 잊지 못할 첫 만남을 선물해주고 싶다. 내가 아팠던 지난 날을 잊을 수 있도록 내가 가끔 좋아 죽겠다는 표정으로 널 바라볼 때는 너에게 수줍은 입맞춤을 받으며 사랑하고 싶다. 그 순간 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될 테니. 이 밤 이렇게 눈을 감으니 온통 당신으로 가득한 이 밤. 당신은 내게 밤에만 찾아오는 걸까요? 아니면 당신은 내 새벽인 걸까요? 한 달, 사랑의 시작. 서로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드러내며 연락을 시작했기에 우리가 처음 연락하던 무렵에는 소위 말하는 밀당이란 게 없었다. 아니, 내가 일방적으로 너에게 호감을 보이며 다가갔다는 말이 맞겠지. 그렇게 첫 만남이 있기까지 한 달이란 시간 동안 우리는 온라인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온전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때 그 감정만큼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너를 천천히 알아가는 가장 행복했던 한 달이었다. 어떻게 한 번도 안 만나고 한 달 동안 연락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들겠지만 난 상대방에게 조바심을 내지 않았다. 연락이 조금 늦으면 바쁜가 보다 하고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사람에게 워낙 상처를 받은 나여서 이 사람도 나만큼 좋아한다는 확신이 가득 찼을 때 다가가려 했으니까. 그렇게 너와 보이지 않는 사랑의 경계선을 오고 가며 애간장을 태우며 시간을 보냈다. 아무래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보단 끝이 보이는 길을 걷는 편이 더 마음이 여유로우니까. 나는 너에게 첫 만남 날짜를 수줍게 말해보았다. 너도 흔쾌히 허락하고 남은 시간 동안 전화와 메시지를 나누며 서로를 천천히 알아갔다. 그렇게 우리는 한 달을 다 채우고서야 서로를 만날 수 있었다. 꽉 안아주고 싶다. 꽉 심장 터질 만큼. 연애
처음 만났을 당시 넌 자존감을 많이 상실한 상태였어. 어쩌면 그걸 알면서도, 아니, 오히려 그래서 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수많은 고통을 주며 누군가 앗아간 그 자존감. 내가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리고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네가 웃는 걸 보면 도리어 내 기분이 더 좋아지고 행복하다는 걸 가슴으로 느꼈어. 그런 게 진짜 연애라는 걸 알게 됐어. 봐, 네가 웃으면 나도 덩달아 웃잖아. 이게 내 행복이야. 네가 미소 지을 때 같이 미소 짓는 그런 거. 너를 위해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의 자존감을 채워간다 생각했는데 말이야. 참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어. 너의 행복이 그 자체로 나의 행복이고 너의 치유가 그 자체로 나의 치유더라. 너를 위해 사는 것이 내 행복이더라. 고마워.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게. 그게 곧 우리기에. 밤하늘. 지금 하늘 좀 봐봐. 우린 지금 같은 하늘을 보고 있어. 어때? 밤하늘 이쁘지? 당신은 이쁜 것만 바라봐. 그럼 난 당신만 바라볼 테니. 근데 하루는 온종일 너로 가득해. 너를 알아가고 사랑하는 건 지금 내 신경은 온통 너에게로 향한다. 잠을 청하기 전까지는 너와 우리를 위해 기도했고 아침에 일어나 다시 잠들 때까지 내 하루는 온종일 너 하나였다. 그 네가 좋으면 좋았고 네가 싫으면 싫었고 네가 행복하면 행복했고 네가 슬프면 슬펐다. 그렇게 너는 나의 시간 속에 항상 자리매김해 있고 그렇게 나도 너의 시간 속에 자리매김해 있다. 불시에 찾아온 서운함으로 공허한 마음이 생길 때면 나는 지난 날을 돌아봤다. 너와 내가 무엇 때문에 싸웠고 무엇 때문에 기뻐했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다시금 되짚어가며 버릴 건 버리고 얻을 건 얻었다. 그렇게 너라는 사람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사랑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사랑하기에 앞서 매 순간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애에도 공부가 필요하며 늘 해도 부족한 공부가 연애라고 생각한다. 머리로 사랑을 계산하는 그런 연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할까? 이런 행복한 고민들이 나에게 스며든 후 진심이 되어 나올 때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조금은 되었다고 생각한다. 난 아직도 공부 중이다. 네가 나 없으면 이 세상을 못 살겠다는 생각과 마음을 영원토록 머금을 수 있도록 당신에게 오늘도 많이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은 밤이다. 마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바다보다 넓은데 가슴은 한없이 작으니 그저 가슴 터질 듯이 사랑할 수밖에. 익숙함. 익숙함에 속았는데도 네가 가장 소중하다. 솔직한 이야기. 한 번은 그녀가 다른 이성을 만나러 간 적이 있었다. 물론 나에게 이야기하고 가긴 했지만 미리 말한 게 아니라 그대가 남자를 만나러 가느냐고 물었을 때 그제야 그렇다고 대답했다. 처음부터 예감이 좋지가 않았다. 저녁 식사만 간단히 하겠다고 해놓고 밤 10시가 돼서야 연락이 왔다. 화가 너무 치밀어 올랐지만 처음부터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내 감정을 터뜨리진 않았다. 애써 담담한 얼굴로 그녀에게 물었다. 어떻게 연락 한 통도 없을 수가 있어? 그녀는 원래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휴대폰을 안 본다고 대답했다. 돌이켜 생각해봐도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마인드다. 아직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기약 없는 연락만 애타게 기다리게 한 연인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는 그녀에게 이참에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다.
난 상황을 하나하나 예시로 들어가며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고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녀는 그제야 미안해하는 눈치였다. 그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나마 안심이 되긴 했지만 솔직한 내 마음은 이런 것이었다. 네가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할 때마다 넌 나에게 왜 그렇게 신경을 쓰냐며 자주 묻지. 네 앞에선 제대로 말하지 못하겠지만 너에게 뱉은 말들 중에 한 가지 확실한 건 너를 못 믿어서 불안한 게 아니고 너의 주변을 못 믿어서 불안하다는 거야. 구속. 사랑하는 사람을 구속하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원래 누군가를 자신만큼 좋아하게 되면 온전히 내 거였으면 좋겠고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나와 모든 것을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도를 넘는 구속이 반복되면 한쪽은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다. 집착과 구속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나를 못 믿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때부터 둘 사이의 신뢰는 점점 깎이고 끝내 한쪽이 포기하고 마는 잘못되고 일방적인 사랑이 되어버리기 십상이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강하게 상대방을 억압하고 나의 틀에 가두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내 틀 안에 갇혀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대방은 언젠가 지치게 되며 나중엔 내가 붙잡을 틈도 없이 마음이 식어 미련하게 놓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미련한 방법으로 사랑하여 놓치는 일을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다. 가장 소중한 건 내가 왜 서운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상대방을 이해시키기에 충분한 대화만큼 가장 좋은 해결책은 없으니까. 첫사랑. 저마다의 첫사랑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그만큼 서투르게 사랑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현실적인 계산 같은 것 없이 사랑했기에 어린 시절의 풋풋함이 기억 속에 온전히 머물러 있다. 그때보다 조금 더 성숙해진 지금에는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을 그 시절에는 하염없이 서툴면서도 둘이 서로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했다. 그 모습을 떠올리면 절로 웃음이 나며 귀여움을 느낀다. 하지만 그때의 우리는 사랑의 열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걸 오래지 않아 깨달았다. 뜨겁게 사랑했으나 주머니는 항상 가벼웠고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던 나날이었다. 그래서 첫사랑은 되돌아보면 습작과 같은 미숙함이 배어 아쉬움 가득한 영화와 같은 인생의 한 장면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랑했던 그 시절을 곰씹으며 우리는 어른이 됐다. 어린 날의 무모함은 사라졌고 주머니는 비교적 두둑해졌지만 찬란하던 순간을 함께했던 너는 이미 다른 사람한테 떠나버렸고 이젠 내 곁엔 추억의 잔상으로밖에 남아있지 않다. 나의 그 시절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첫사랑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못다한 말이 있다. 늘 그립고 아쉬운 나의 영화 같은 사랑아. 내 인생의 마음 한자리에 추억으로 남아줘서 고맙다. 스쳐 지나간 인연이라기엔 아직도 너무 큰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아. 드라마. 한때 흡입력 높은 연애 드라마가 쏟아져 나오던 시기가 있었다. 그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재밌게 다시 보곤 한다. 사랑에 빠진 남자와 여자의 심리가 잘 묘사되고 세밀하게 표현된 감정 디테일이 살아있는 드라마는 나에게 늘 좋은 자극이 되었다. 연애하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던 터라 드라마 속 연기자들의 능숙한 화법은 나 이상적인 모습이었고 배우고 싶었고 써먹고 싶었다. 그래서 난 드라마를 보고 난 뒤 이성과 대화하는 방법까지 검색해서 동영상을 찾아보곤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멍청한 짓이 없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때의 숱한 노력과 시도 끝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번민에 앞서 그 무엇보다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런 결론을 얻었기에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 보는 이마저 행복감에 젖어들게 만드는 연애 드라마를 보면 항상 느낀다. 평생 내 곁에서 함께할 사람을 저렇게 사랑해줘야지. 드라마에서 보고 느낀 만큼 아껴주며 행복하게 해줘야지. 또 저렇게 드라마 같은 사랑이 실제로 있다는 걸 실감하게 해줘야지. 사람들은 흔히 연애 드라마를 보며 대리만족을 하고 설레고 마치 자기가 드라마 속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사랑에 빠지곤 한다. 그리고 드라마가 끝나면 이렇게 말한다. 드라마니까 저렇지. 저런 사랑이 존재하긴 해? 라며 혀를 차기 바쁘다. 나도 물론 드라마 속 과장된 설정까지 모두 따라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재벌 2세와 가난한 아르바이트생의 사랑이라든가, 여주인공이 위험한 순간에 바로 앞에 나타나 영웅처럼 구해주는 극적인 장면을 평범한 내가 연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허구적인 로맨스가 아닌 연인 사이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들, 이를테면 연락 문제나 다른 이성과 관계된 문제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이따금 상대방이 감동할 수 있는 소소한 이벤트를 선사하여 드라마 속 극적인 사랑에는 설령 못 미칠지라도 세상 누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나만의 사랑을 주고 싶다. 오늘도 가상현실을 통한 대리만족이 아닌 가상현실보다 더한 대리만족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후회 없이 사랑하라. 사랑할 때 괜한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 없다. 가장 안타까운 사랑은 서로 아직 많이 사랑하는데 헤어진 것과 실수를 용서하지 못해서 헤어진 것.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 이기적. 우리가 사랑을 할 때면 자신도 모르게 이기적일 때가 많다. 상대방이 온전히 나만 좋아했으면 좋겠고, 나만 만났으면 좋겠고, 친구라도 다른 이성과는 멀리 했으면 좋겠고, 또 술자리나 밤늦게 약속 있는 건 더욱 싫다. 이건 어느 누가 사랑을 하더라도 당연한 심리고 바람이다. 이기적인 마음이 지나치면 서로가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적절한 범위 내라면 그 이기적인 마음은 내가 그만큼 너를 좋아하고 네가 나만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 라는 소리 없는 사랑의 고백이라고 생각했으면 한다. 누군가를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과 시간은 언제나 설레고 떨린다. 원래 사람 마음이란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대가 더 좋아지기 마련이다. 마음이 깊어지는 만큼 내 옆에 두고 싶은 집착과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다. 나도 너에 대한 사랑만은 그 누구보다도 이기적이고 싶다. 그건 나를 위한 이기가 아니라 네가 매일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만들고 싶은 이기심이란 것을 너에게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 어차피 넌 하루에도 수십 번 나에게 사랑만 받으면서 살아가기에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장미. 그녀에게 장미꽃 한 송이와 손거울을 선물하고 싶다. 그녀에게 장미꽃을 건네며 당신이 오늘을 행복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하고 말을 건넨 뒤 그녀 얼굴에 손거울을 보여주며 저 장미꽃은 당신의 꽃이고 이건 내 꽃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내 꽃이 더 이쁘다고 자랑하고 싶다. 남들은 오글거린다고 말하겠지만 어쩌겠나. 지금 이 순간이 사랑인 것을. 악몽과 깨달음. 어느 날은 너와 전화를 하는 도중에 잠들었는데 사랑하는 꿈인 줄 알았지만 악몽이었다. 네가 나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이 꿈에 나왔을 때 난 겁에 질린 듯 1초 만에 잠에서 깨어났으니 벌떡 일어난 그 순간 피로가 다 사라졌으니까 그때 그 기분은 말 다 했지.
미안해. 연애가 마냥 좋을 수는 없다. 사랑하는 시간이 있다면 다툼의 시간도 있어야 하는 법이다. 다만 그 다툼의 끝에서 언제나 미안하고 사랑한다며 자존심을 굽힐 때 그 사랑은 더 커지는 것. 미안하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 말의 필요성을 느낄 땐 서슴없이 말하는 것이 좋다. 전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도리어 이 말의 힘은 상대방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 만큼 위대하니까. 그 사실을 잘 알기에 나는 종종 내가 불리할 때마다 먼저 써먹는 편이다. 자격. 우리가 사랑하면서 늘 착각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다.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는 건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지금 당신이 지닌 자격은 옆집 사람도 잘 나가는 연예인도 돈 많은 사람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로지 당신만의 자격이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만큼 책임감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한 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문제에 쉽게 마음이 상해서 상대방에게 투덜대고 괜히 마음에도 없는 말로 미련하게 상처를 주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표현이 서툴고 어리숙해도 상관없다. 진심이 담긴 아름다운 말로 사랑을 키워나가길 바란다. 지나고 돌이켜보면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서로 상처받기보단 이해심과 배려로 상대방과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가며 사랑했으면 한다.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말이다. 예를 들어 오늘 피치 못하게 다른 이성과 만남이 있어서 혹여 상대방의 마음을 언짢게 했다면 오늘 내가 본 사람 중에 네가 가장 눈부시다 라는 손발이 오그라드는 멘트와 함께 오늘 하루 종일 나 때문에 신경 쓰고 마음이 안 좋았다면 미안하다 라면서 사과하고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를.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 시시때때로 닥치는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융통성은 사랑의 필수다.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어렵게 얻은 만큼 그 가치를 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창시절.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너와 학창시절을 같이 보내고 싶다. 가장 오롯이 순수했던 너의 모습을 보고 싶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쁠까. 지금도 이렇게 이쁜데 과거로 돌아간다면 아마 나는 3년 내내 네 옆을 떠나지 않을 것 같다. 사실 나이를 먹고 어느 정도 성숙한 상태에서 너를 만나서 조금 다행인 게 어린 마음에 지금처럼 너를 쫓아다녔다면 너는 나를 이상하게 여겼겠지. 그랬다면 나에게 너는 지금의 연인 사이가 아닌 가슴 아픈 어린 시절 첫사랑으로 남을 뻔했겠다. 참 웃긴 게 풋풋할 네 모습만을 상상하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만 첫사랑으로만 남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면 또 돌아가고 싶지 않기도 하다. 메신저. 요즘은 휴대폰을 잠깐이라도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세상이다. 그렇기에 연인 사이에서 휴대폰으로 주고받는 대화가 더욱 중요해졌다. 하지만 연인들이 다툴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메신저로 싸우는 것이다. 메신저로 다투는 그 과정이야말로 가장 미련하다고 말해주고 싶다. 최소한 상대방의 얼굴을 마주보며 섭섭한 부분을 대화로 풀어갔으면 한다. 상대방이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화나는 것도 알겠고 가슴에 맺히는 말을 뱉고 싶은 마음도 안다. 하지만 메신저로 싸우다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된다. 나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열이면 9. 메신저로 연락하고는 이모티콘 하나까지 트집 잡으며 다퉜던 기억이 난다. 되돌아보면 얼굴을 마주하고 데이트하면서 다투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니 좋지 못한 상황일수록 얼굴을 보며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표현하는 방법이 얼굴을 마주한 대화가 아닌 메신저 대화라면 오해는 더 커지고 상처는 배가 될 테니 말이다.
널 사랑하는 밤. 네 입술에 정신없이 취하고 싶은 밤이다. 마치 구름같이 푹신한 침대 위에서 너를 끌어안으며 너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사랑한다고 속삭이고 너와의 거리가 가까워질 때 서로의 호흡을 나눠 가져 이 밤에 취해 빨갛게 물든 너의 귀여운 볼을 따뜻한 내 손으로 어루만지며 그렇게 온전한 서로의 솔직한 모습으로 다가가며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다. 침대 위에서 너는 이쁘다. 아니, 아름답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살짝 풀린 눈, 도톰한 입술, 발그레한 볼. 너의 부끄러워하는 모든 몸짓은 내 눈과 마음을 아찔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술을 잘하지 못하는 나지만 너와 밤새 술을 마시고 싶은 밤이랄까. 쌀쌀해진 날씨를 핑계로 서로의 체온을 나눠가지고 시덥지 않은 농담으로 시작해서 사랑한다는 말로 끝맺으며 네 입술에 정신없이 취하고 싶은 밤이다. 목에서 피어나는 분홍꽃에 물을 주며 그렇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랑을 함께 나누며 미련한 행동.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을 때 마치 속 좁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기 마련이다. 나는 당신이 질투에 눈이 멀어서 내일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미련한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는 안 되는 말. 연인 사이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은 헤어져. 헤어져라는 말은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뱉어서는 안 될 말이다. 상대방이 당신의 기분을 알아줬으면 하더라도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뱉으면 더더욱 안 된다. 결국 헤어지자고 먼저 말해도 잡아주길 바라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 차라리 서운한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방향이 더 옳다. 현명하게 사랑하며 아껴줘야지. 무턱대고 감당하지도 못할 말을 뱉으며 사랑하진 않았으면 한다. 원래 수천 번의 사랑해가 단 한 번의 헤어져 앞에서 너무 무력한 법이니까. 가족처럼 의지하고 믿으며 사랑하는 사이가 헤어지자라는 말 한마디로 인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다면 그 슬픔의 무게와 공허함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버틸 수 없다면 애당초 끝이라는 말을 꺼내지 말 것. 다툼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만 대화를 이어갈 것. 화해를 한 후 미안하고 사랑한다며 꼭 안아줄 것. 이유. 나를 사랑하게 될 여자에게 벌써부터 미안하다. 나는 특출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여러 방면에서 많이 부족한 남자인데 그런 남자친구를 만나게 해서 벌써부터 그녀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부족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기에 아낌없이 사랑할 거고 사랑으로 아껴줄 거다. 내가 왜 당신을 사랑하는지 이유를 궁금해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밤이 되면 잠을 자듯 아침이 되면 눈을 뜨듯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야.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야. 소중한 사랑. 사랑이 마음먹은 대로 이어진다면 왜 다툼이 있고 이별이 있고 그러겠어. 다들 서툴지만 그 사랑이 소중해서 지키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만난 사랑이 더 애틋한 거고 위기를 극복한 사랑이 더 견고한 거지. 다툼. 지금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여럿 있다. 메신저로 다투는 것을 비롯해 연인들은 매일같이 다툼이 끊이질 않는다. 연인과 다툼이 생길 때는 무엇 때문에 다툼으로 이어졌는지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편이 낫다. 괜히 지난 일까지 들추면서 상대방에게 아픈 말을 내뱉는 건 서로에게 실수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괜한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도 없다. 최대한 빨리 먼저 사과를 하는 편이 좋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화해를 한 후에는 꼭 사랑한다고 먼저 말하는 것이다. 지금 곁에 있는 내 사람이
내 사랑이 되기 전 가슴 떨리고 설레던 그때를 매 순간 기억한다면 지금의 감정도 조금은 진정될 테니 말이다. 어차피 서운함과 잠깐의 화는 식기 마련이다. 그 먼저 솔직하게 당신의 감정을 비치며 다가간다면 금방 풀려버릴 사실 별것도 아닌 문제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툼도 생기는 법이니까. 표현.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다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하기를 부끄러워한다. 그러고는 되게 머쓱해하며 이런 말을 덧붙인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가끔 해야 좋은 거야. 아니, 전혀 그렇지 않다. 표현은 하면 할수록 좋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잦은 표현을 통하여 관계의 끈을 더 늘려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내비친다면 언제나 상대방과 거리낌 없는 사이가 될 테니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의지하고 싶은 사람으로 남아주는 것이 서로에게 더 행복한 일이니까. 둘이서 하는 사랑. 우리는 참 다툼이 많은 것 같아. 너도 그렇게 느끼지? 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싸우는 날이 많긴 하지. 난 자존심이 센 사람이야. 상처도 많고 때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 알아. 그래도 괜찮아? 뭐 대수로운 일이라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그런 걸 생각했으면 지금 네 곁에 있지도 않았을 텐데. 정말 말은 잘해. 근데 나도 그래. 친구들하고 내기를 하면 무조건 이기려 하고 자존심이 누구보다 강하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근데 네 앞에서 내 자존심이나 나의 이기심이나 마음, 시간 모두 다 부질없다고만 느껴져. 원래 생색 같은 건 내기 싫은데 이걸 좀 생색 내야겠다. 네 앞에서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렇다고 네가 그렇게 나한테 모질게만 구는 것도 아니잖아. 너를 만나고 난 이후에 웃는 날이 더 많아졌다는 걸. 우리가 사랑하는 그날까지 난 너한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야. 난 네가 계속 내 곁에서 나만 가득하면 좋겠다. 지금 우리는 권태기. 이런 말을 꺼내는 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솔직하게 마음을 전해보려 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네가 나 뚫어져라 쳐다봤잖아. 그때 심장 터질 것 같았던 건 덤이고 네 눈이 되게 예뻤어. 뭐랄까 순수한 마음이 눈동자 안에 묻어 있었다고나 할까. 그리고 너한테 꽃을 처음 주던 날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직도 꽃 사는 게 부끄럽긴 한데 네가 꽃을 보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종종 쭈뼛쭈뼛 꽃집에 들러서 안개꽃과 장미꽃을 들고 이쁘게 포장해달라는 말을 해. 그렇게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네 미소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고 싶더라고. 그리고 너와 처음 손잡았을 때는 손에서도 심장이 뛰는 줄 알았어. 그만큼 네 앞에 서면 항상 너만 생각했던 것 같아. 말이 좀 횡설수설했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처음 시작했을 때 넌 나에게 이 정도로 어렵고 소중한 사람이었어. 근데 요즘 들어 바보 같은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더라고. 네 마음을 얻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잘 보일지, 거울 앞에서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고 또 어떻게 말을 건네야 좋을지 연습하던 행복한 고민에 잠겨 있었던 그 시절들이 요즘 들어 다시금 떠올라. 미안해. 여전히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처음 그때 그 마음 잊지 않으며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사랑할게. 사랑해. 사랑할 때 속마음은 모두 똑같구나 하면서 읽었습니다. 마치 제가 쓴 글처럼. 근데 속마음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한 구절 한 구절 전부 해절하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설렘이라는 감정을 느낀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설렘이 조금이나마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으로 처음으로 역할극을 했는데 남자 여자의 목소리와 말투를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표현한다고 표현했는데 역할극은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다시 들어보니까 너무 과하게 표현하거나 너무 표현을 안 하거나 중간을 못하는 걸 보니 중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설레이는 구절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책입니다. 너무 오래전에 경험하고 이제 잊어버린 감정, 설레임. 그 설레임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번 책 역시 2개의 영상으로 준비할 예정이에요. 더욱 설레이는 2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책 읽는 연구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